일단 이주현 선수가 인성정보 재학 시절부터 기회를 모았던 선수입니다. 그 고교 시절 이주현 선수에 대해서 저도 대충 알고 있지만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주현 선수는 그 농구 명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인성정보고 출신인데요. 안철호 코치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그 이후 세대에서 프로 선수를 제일 많이 배출했다는 이유로 총재님이 행사를 해주신 적 있잖아요. 기존 처음에 주전들이 졸업하고 나서 뭐 김지영 선수가 센터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야, 김지영이 센터를 했다고? 그 정도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우승은 못했어요. 이주현 선수 때는. 이주현 선수가 저기 U19 대표팀에서도 선발이 된 적이 있죠. 예, 15년 U19 세계선수권에서 그 7경기 중에 5연패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 2경기를 이겼는데요. 그러면서 13위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첫 승을 거뒀던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21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합니다. 아르헨티나가 만만한 팀이 아니었을 텐데 남자 농구도 강한 팀이고. 남자 농구는 미국을 깬 적도 있는 팀이죠. 그러니까요. 이미 주목을 받을 만한 선수였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박지수 선수에 이은 2순위로 삼성생명에 입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마 다른 해였으면은 충분히 1순위도 가능했을 선수고, 이게 유력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약간 그 박지수 선수에 묻혀서 U19세 대회는 이제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보통 만 19세 때 기량이 좋다면 18세 때도 발탁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주현 선수 나이가 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주현 선수가 U19 대회를 2번을 참가합니다. 2번. 예, 세계선수권만 2번인데요. 15년 당시에는 2학년이었고요. 17년대는 삼성생명에 데뷔한 이후였는데 나이 조건에서 충족이 되기 때문에 2번을 참가합니다. 이 대회에서 그 17년 대회에서 7경기 동안 평균 12점을 기록하는데요. 특히 이집트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24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주현 선수가 데뷔하자마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재풀이 없어서 재능 있는 인재 숫자가 없고, 그나마도 올라오면서 제대로 된 경험을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그동안 쭉 지적했는데요. 두 명이 입단하면서 하락하는 선수가 나오긴 하는데 얼마 되진 않고요. 이주현 선수는 16년 11월 23일 KB 하나은행과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갔습니다. 이때가 3쿼터에 교체 출장을 했는데요. 3쿼터부터 들어서 총 18분을 뛰는 동안에 10득점 3스틸을 보탭니다. 18분 동안에 이 기록이면 굉장히 훌륭한 기록이고, 근데 이 기록에 왜 다들 주목을 했냐면 거의 10년 만이죠. 9년 정도인데 이설아 선수가 07년 겨울 시즌 당시에 데뷔전에서 16득점을 한 이후로 그 데뷔전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한 선수가 처음 나온 거예요. 같은 해 박지수 선수 데뷔를 했고, 그 이전에도 이제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데뷔했는데, 이게 왜 그동안 왜 이걸 아무도 못했을까? 일단 박지수 선수는 12월 17일에 해야 데뷔전을 합니다. 뭐 이주현 선수하고 같이 그 U18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를 갔다 왔어요. 아시아 대회였는데 이걸 마치자마자 귀국해서 이주현 선수 이틀 만에 뛴 거였고, 박지수 선수는 부상을 당했어요. 아, 맞아요. 부상 당했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KB 팬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발등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데뷔가 늦어졌고요. 그래서 아마 박지수 선수가 먼저 뛰었다면은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기록은 이주현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박지수 선수가 부상을 안고 뛰지 않는다고 그 까는 기사가 또 났었다고 하네요. 이런 건 대체 어떤 그 정신머리를 갖고 이렇게 한 거지, 누가? 그 기사 때 그 여론 되게 안 좋았죠. 그분이 그 농구계에서도 되게 이름이 있는 기자셨기 때문에 뭐 여러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뭐 분위기를 보고 계속 그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실망했나 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굳이 뭐 아직 프로 데뷔도 안 한 선수가 부상을 안고 마지막까지 뛰어야 했나.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뛰었거든요. 아, 무슨 코비도 아니고 그 코비 형님도 그 현역 시절 때 그렇게 하신 적이 많이 있었지만, 그거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또 어린 선수한테 이런 거를 가지고 욕을 미래가 한다는 거는, 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다가 선수 생명 망가지면 책임질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예, 기대대로 성장을 해서 지난 시즌에는 평균 10득점에 4.8리바운드, 3.3어시스트, 3점슛 성공률도 34%를 기록합니다. 예, 팀에서 일단 공헌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기대대로 성장하기도 했고, 이제 부상이나 이적으로 이제 박하나랑 저 김한별 선수가 이제 이탈로 기회가 주어지자
잘 잡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이주현 선수가 이번 시즌에 활약이 그다지 좋지는 못한 걸로 기록으로 또 좀 이게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물론 출전 시간이 좀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10분 정도 줄었는데 좋았던 함정밀도 17%대라는 이런 수치로 좀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죠. 이미 선정했던 고아라 선수의 경우는 비교 평가로 가치를 인정 못 받았다면요. 양인영 선수는 발전은 있었으나 부상으로 그리고 갑자기 너무 큰 역할을 맡는 바람에 좀 제 컨디션을 못 내는 상황이었고, 안혜지 선수는 역대 1위임에도 이 점을 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이거든요.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거야. 안혜지 선수를 이렇게 깐다는 거는 이건 정말 그 어떤 그 팬들의 그 의식 수준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는. 그리고 우리 그 양인영 선수 지금 완전히 하나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솔직히 아직 완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양인영 선수 없었으면은 6승 절대 네버 못했어. 못했어.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어쨌든 훌륭해요.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해줬어요. 시즌 막판에. 예. 이주현 선수의 경우는 지금 삼성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선수가 이 정도이기도 한데 분명 잘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토쟁이들도 이제 이거를 가지고 막 디스를 하는가 봐. 그러니까 이게 이주현 선수가 이렇게 또 갑자기 기록들이 좀 하락하게 된 데는 어떤 이유들이 좀 있을지. 윤예빈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에 나가서 부상을 당하고 갔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탈하게 돼서 그 이전엔 윤예빈 선수가 했었는데 갑자기 포인트 가드 룰을 받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윤예빈 선수가 주로 했었거든요. 그 인성여고가 과거 인터뷰에도 보면은 포지션을 물어보면 우리 전부 다 가드고 전부 다 포워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지션 파괴한 팀이다. 그러니까 센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농구를 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 그 다양한 포지션을 해보긴 했을 건데 그 U19 대회 때 그 명단을 봐도요. 포지션이 포워드로 맞아. 기록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데뷔 초에도 이주현 포워드라고 나왔는데 이거 얘네들 정신 나갔나 싶었는데 포워드로도 많이 뛰었더라고 고등학교 때. 원래 포워드인데 프로 와서 키가 가드키라서 가드를 보는 경우죠. 그렇죠. 예. 거의 프로에 와서도 매치업상 이번 자리에 있을 뿐이지 포워드나 다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수비 시에도 또 그랬던 것 같고. 근데 포인트 가드 롤을 맡은 게 이주현 선수의 그 어떤 성적 하락에 그리고 좀 이렇게 컨디션이 좀 전체적으로 좀 낮아진 것 같은데 이런 영향이 어떤 악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포지션 탓에 주도적으로 직접 공격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홍아라 선수가 이탈하고 갑자기 포인트 가드를 맡았던 심성현 선수나 포인트 가드를 맡기려고 했던 신지현 선수한테도 볼 수 있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갑자기 겪었기 때문에 좀 갑자기 특기가 봉인되는 거죠. 그 신지현 선수나 심성현 선수랑 공통점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원맨 에이스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주 득점원이었는데 갑자기 프로에 와가지고 다 똑같은 1번을 거야. 아래. 갑자기 1번 롤을 부여받으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혼란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신상현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신지현 선수는 아직도 조금 헤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김지영 선수가 1번을 봐주고 김연아 선수도 왔기 때문에 그쪽 2번 노래에 좀 집중할 수 있으면서 좋은 모습도 나오긴 하는데 시즌 막판에 많이 나왔죠 그런 게. 오늘 경기 지난 시즌 마지막 라운드도 그랬죠. 그러니까 2번을 봤을 때 오히려 신지현 선수가 더 빛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원래 그렇게 해오던 선수한테 갑자기 키 때문에 1번을 맡긴다. 이거는 좀 특기를 봉인하는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포지션 탓에 주도적으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 없는 점과 그로 인해 안 쏘다 보니까 슛 밸런스가 깨졌을 가능성도 볼 수 있겠죠. 슛 시도를 안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주현 선수가 슈팅 가드로 뛰는 경우가 더 많았던 건가요? 제가 육아 때문에 잘 보질 못했어요 사실 작년에. 왔다 갔다 했다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주현 선수 혼자 1번을 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 주도적으로 공격을 해도 되는데 그런 모습이 이번 시즌에 좀 덜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어시스트를 보면 10분은 덜 뛰었잖아요. 예. 그만큼 딱 0.9개 줄었어요. 근데 리바운드는 같은 걸 보면은
단순히 슛에만 있어서 이런 영향을 줄이지 않았나. 뭐 이 선수의 기량이 하겠다기보다는 출전 시간이 줄었으니까 일단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도 조금 쉽진 않아요. 어폐가 있는 거죠. 키아나 스미스 선수의 가세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내가 봤을 때는 이 키아나 스미스 선수가 이주연 선수가 하던 롤을 많이 가져간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시즌 초반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또 이주연 선수는 1번으로 슛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리그 정상급 슈터의 반열에 올랐던 강요림도 있었고 이제 키아나라는 동료가 있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주연 선수는 진짜 완전히 1번으로 탈바꿈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건데 이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잘 안 됐을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영향이 있었을 걸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박지수, 양인영, 진환까지 시즌 초반 제 컨디션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현 리그 최고의 센터는 배혜윤이에요. 그렇지, 배윤이죠. 배혜윤이 있기에 이 배혜윤, 강유림, 키아나 스미스 이들한테 잘 공급해주는 탄약수 역할에 매여있을 수밖에 없기도 해요. 근데 이게 주 전공이었냐? 이주연 선수의 주 전공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주연 선수의 주 전공은 득점이죠. 공할 기회가 시즌 아웃 당할 때까지 14경기. 그 기회가 너무 적지도 않았나. 솔직히 이 비슷한 나이에 김남미 선수가 1번으로 컨버전을 해서 성공하기는 했는데 그렇죠. 근데 좀 다른 게 김남미 선수는 그때 가르칠 게 패스나 리딩밖에 없었어요. 모든 걸 다 잘 하고 나머진 다 하니까 가르칠 게 그거밖에 없는 시점이었어요. 맞아. 이주연 선수도 왜 그래도 지금 나이에 비해서 지금 나이 또래들에 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기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지컬도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배윤 선수가 인정할 만큼 힘이 또 좋고 이주연 선수가 근데 비판을 받는 이유가 경험이 없는 1번 역할로 인해서 이제 패스와 리딩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과 이제 또 급격히 하락한 이 슛 퍼센티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슛률이 급감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의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안 해본 역할을 느끼면서 느끼는 불안감에 의한 슬럼프일 수도 있는데요. 이는 잘 극복해야 될 문제겠지만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이주연 선수를 1번으로 기용을 해야만 했던 그런 이유가 뭔가. 그래서 조수와 신입수 선수가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선수들을 1번으로 기용하는 게 애초에 낫지 않았냐. 기회를 미리부터 줬다면 더 성장하지 않았겠냐. 네, 조금 그런 게 좀 아쉽죠. 일단 신희선 선수 같은 경우 그래도 자주 나왔지만 좀 조서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내보낸 그런 느낌이 좀 강했거든. 그래서 초반에 같이 좀 많이 내보냈다면은 이게 단순하게 스탯으로만 보면 조수아 선수가 이주연 선수랑 큰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신입수 선수는 조금 나아 보이기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선수들을 적극 기용하고 기회를 좀 더 줬으면 더 안정적으로 1번이 되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경험이 적은 가드진의 문제로 마지막까지 좋은 분위기에도 2위를 확정짓지 못한 모습도 있거든요. 네, 이주연 선수가 결국에 1번을 해야 됐던 이유는 삼성생명의 마지막 포인트 가드가 주전 포인트 가드가 누구냐? 이미선 선수 아닙니까? 예, 이미선이에요. 예. 이미선 이후로 주전 포인트 가드가 없는 팀이에요. 근데 박하나 선수도 포인트 가드 하고 그랬었는데 그 박가라 선수가 원래 포인트 가드가 아닌데 컨버전 시킨 거잖아요. 잘 안 됐죠 사실. 예. 그리고 오히려 김한별 선수가 더 낫다는 말도 있었는데 김한별 선수는 사실 WKB에서 김한별 포지션이 없어요. 김한별 선수는 정말 포지션이 없는 포지션이 김한별이에요. 정말 어떨 때는 파워포워드 갔다가 어떨 때는 또 지금 센터 하고 있고 그냥 뭐 대단한 선수예요. 근데 진짜 김한별 선수. 패스 능력이 있지만 패스도 다 포인트 가드는 아니거든요. 뭐 센터 박지수 선수 안에서 패스 잘한다고 포인트 가드는 아닌 것처럼. 그래요. 김한별 선수도 그렇게 쓰려고 했었는데 이제 골 밑에서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간 거고. 이 임금배 감독님이 불면하면서도 일부러 그 이미선 코치님이 출전 시간을 줄여가면서 차세대 1번으로 이제 키우려고 했던 선수가 유승희 선수, 강계리 선수인데 둘 다 이제 신한해가 버렸고,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박하라 선수도 그 결국 내려가지고 쓰고 윤예빈 선수도 처음에는 1번부터 4번까지 다 돌렸었는데. 윤예빈 선수. 네. 근데 윤예빈 선수는 원래 처음에 온양여고 시절부터 가드를 봤던 선수 아닙니까?
그 포지션은 가드로 돼 있었는데 장신 포인트 가드로. 근데 포인트 가드 노래 그렇게 익숙한 선수 같진 않아요. 뭐 가드로 돼 있긴 하지만 아 그렇죠. 득점 기술도 워낙 좋고. 근데 포인트 가드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비가 일단 되기 때문에. 수비는 됐는데 솔직히 패스는 좀 좀 패스가 조금 아쉽긴 한데 수비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수비는 정말 뭐 피지컬이 워낙 좋은 근데 그 선수이기 박가라 때문에. 선수 은퇴했죠. 그렇지. 윤예빈 선수 시즌 아웃이었죠. 그 이주현 선수보다 먼저. 그러니까 주전급에서 기용할 만한 가드가 이주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1번이 다른 포지션이랑 그 역할이 다른 자리인데 그 전문성을 따지고 본다면은 1번을 해왔던 선수를 기용하고 이주현 선수는 이게 해왔던 것처럼 2, 3번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데 매치업 우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매치업. 이 매치업에서 진짜 자기 매치업 상대를 막을 수 있냐? 그 공격에서 이길 수 있냐?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키아나 스미스와 강유림을 동시에 기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가드 자리가 하나 남아요. 포인트 카드밖에 안 남지 그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차라리 키아나 스미스가 1번을 소화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플레이 스타일 성향상 이 키아나 선수는 1번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패스 기술은 되던데 그 성격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포인트 가드 제일 중요한 쟤는 성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번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니야 보니까. 절대 2번 성격이야. 에이스가 될 성격이지 플레이메이커가 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욕심이 슛 욕심이 내가 봤을 때 삼성생명에서 제일 엄청나. 그래서 이주현이 낫다고 보지 않았답니다. 아 그렇죠. 뭐 이것도 감독님이 다 우리보다 당연히 생각을 더 많이 하셨겠고 더 잘 아셨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건데. 그리고 저기 키아나 선수는 이제 또 수비 문제가 또 이제 있지 않습니까?